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통일부는 지난 24일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대사, 이신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그리고 납북 피해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고교생 납북자 송환 기원비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제막식에서 김영호 장관은 북한 당국은 당시 미성년으로 국제법상 아동이었던 소년들에게 납치라는 중대한 아동인권 침해를 가하였다며 북한에 납북된 고교생 5명 전원을 가족의 품으로 송환하고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새로운 통일 담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면담하고 이어 이동기 민주평통 광주지역회 간사를 비롯해 민주평통 상임위원과 통일교육위원 등 광주 지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새로운 통일 담론, 탈북민 정착 지원, 통일교육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함께 담대한 구상을 이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성과와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일부 이영아 아나운서입니다. 지난 2년여간 정부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목표로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오늘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님과 함께 그동안의 통일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통일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정부 출범 2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특히 윤석열 정부의 통일 외교 안보 정책이 대내외로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장관님께서 그 의의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8월에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2년 동안 추진해온 가치 외교의 금자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동맹이 대폭 강화되었고 한국, 미국, 일본 사이의 협력이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고 또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가져오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불안정하게 지속되어 왔던 한반도 동북아 지역의 70년 평화를 넘어서 100년 평화로 나가기 위한 그런 초석을 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 정치 질서의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고 이제는 국제 정치 질서의 형성, 유지,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는 그런 생산자의 반열에 올랐다. 제 혼자만의 평가는 아닙니다. 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 이후 한국과 영국 사이의 다운인가 그 합의에서 또 한국 네덜란드 정상회담에서도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입장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서 한미일 협력 체제가 강력하게 구축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컸다. 노벨 평화상감이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을 미국과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중요점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 정상이 처음으로 정상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의미한다. 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통일 문제의 국제 정치적인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또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통일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이 한미일 협력 체제의 구축이라는 것이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도 국제 규범과
질서를 지키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모든 국가들이 국제적인 규범을 지킨다고 한다면은 한미일 3국이 이 지역에서 중국을 결코 배제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관님, 그 캠프 데이비드 선언은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네, 자기 국민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그동안 우리 국민에 대해서 가한 인권 침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납북자 대책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새송이 물망초 문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문제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미국, 일본, 또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과 협력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선유도를 방문을 해서 납북된 분들의 송환을 기원하는 기원비를 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노력이 꾸준히 진행이 되고 국내 또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이 납북자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도 포함된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이 핵 위협과 도발을 일상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각에서는 도대체 북한 인권이 왜 중요하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북한 인권 증진, 우리 안보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북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헌법상으로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입니다. 얼마 전 3.1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자유를 누리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통일의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자유롭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다. 북한 정권은 식량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이 자원을 왜곡 분배를 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많은 지금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잘못된 자원 왜곡 분배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항의를 하게 될 것이고 북한 정권은 그 정책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북한 정권은 북한의 젊은 IT 전문가들을 해외에 있는 IT 기지로 보내가지고 해킹을 한다든지 또 사이버마니를 탈취를 한다든지 범죄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 노동을 해서 그 벌어들인 그 돈들이 결국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안보와 인권이라는 것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선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억제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해킹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 조치도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3D 정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북한 인권 실상을 확실하게 알리는 것이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에서 북한 인권 보고서 그리고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북한 내부 실상을 알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장관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 북한 참혹한 인권 실상을 우리 국민 그리고 세계가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북한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한다고 한다면은 북한 정권도 올바른 방향으로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로서는 처음으로 한글과 영문으로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2월 달에 탈북민 6,351명을 대상으로 만든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를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북한 사회가 밑으로부터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북한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정책을 마련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협력해서 추진해 나간다고 한다면 북한의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고 북한의 인권 개선도 우리가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 교류 협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예, 정부는 이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정치 군사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북한 주민의 인도적인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지원을 할 것이고 또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고 지금도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여기에 호응을 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 관련해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 국내 종교계 그리고 민간 단체,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도 하루빨리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그만두고 우리와의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네. 그러면 화제를 좀 바꿔서 우리 내부의 통일 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3.1절 기념식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누리게 될 때 비로소 3.1운동이 완결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대통령 3.1절 기념사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뜻깊다고 말씀하시면서 후속 조치로 새로운 통일 담론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취지와 배경이 어떤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바로 자유를 추구한 이 3.1 운동의 정신이라는 것이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자유를 되찾고 남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될 때 비로소 완결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3.1절 기념사 이후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3.1운동 정신과 또 변화된 상황을 반영을 해서 새로운 통일 담론을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1994년 발표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3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 통일 방안은 우리 정부 통일 정책에 나침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변화된 국제 정세, 그다음에 북한의 핵 개발, 또 북한 인권 상황의 악화, 자, 이러한 새로운 상황을 반영해서 새로운 통일 담론을 형성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능변 여상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화에 능숙하게 대처해야만이 한결같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한결같이 염원하는 그 통일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작업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통일부가 중심이 돼서 각계 각층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새로운 통일 담론을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통일 인식이 날로 낮아지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네. 네, 특히 청년 세대 부정적인 통일 인식이 30%를 웃돌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통일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들은요, 통일에 따른 정치 사회적 혼란 또 막대한 경제적 비용에 대한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은 우리가 북한을 돕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격으로 우리를 향해 핵 위협을 하고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은 또 민족과 통일마저 부정하는 그런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본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크게 분노하고 또 실망감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통일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또 통일 비용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이런 점들이 우리 국민들의 통일 인식을 저하시키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다.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인구도 거의 8천만 명에 육박하는 또 영토의 크기를 본다고 하더라도 프랑스와 독일에 준하는 그런 위상을 갖게 됩니다. 중국 동북 삼성이라든지 또 동해안에 연해 있는 일본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도 동시에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통일 한국은 그야말로 이 지역 경제 발전의 하나의 견인차, 허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분담 비용이 줄어들 뿐만 아니고 유수한 우리 기업들의 가치도 재평가를 긍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독일 국민의 경우 통일 전 1인당 국민 소득과 통일 이후 국민 소득을 비교를 해보면 현재 2배로 늘었습니다. 그만큼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요인이 더 많다. 우리 젊은이들은 자유의 가치를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통일 논의라고 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자유, 인권 이런 가치 지향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그러한 논의가 활성화된다고 한다면 우리 젊은이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장관님께서는 탈북민 정착에 큰 관심과 노력을 해오셨는데요. 이 탈북민의 지원 정책과 또 구체적인 방향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 한반도를 실질적으로 구해내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탈북민을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따뜻하게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탈북민에 대한 정책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탈북민들의 자립, 자활, 그리고 종고개와 우리 시민사회의 포용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선순환의 자생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7월 14일이 첫 번째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생태계가 강화되고 또 탈북민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환기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요즘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근데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통일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지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에 납북되거나 억류되어 돌아오지 못한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잊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함께 했습니다. 잊혀지지 않을 권리를 가진 사람들, 납북자와 억류자, 그리고 국군 포로. 이들을 기억하는 울림의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지난 5월 서울 뚝섬 한강공원에서 2024 서울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국내외 정원 전문가와 기업, 기관, 시민들이 가꾼 76개의 다양한 정원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특별한 제막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통일부에서 참여한 전시공간 새송이 물망초의 정원입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꽃말을 가진 물망초 새송이가 모여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 포로의 상징이 되었는데요. 납북된 국민들의 송환을 촉구하면서 그 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분들의 잊혀지지 않을 권리를 지켜드리기 위해 문화적 접근을 모색하였습니다. 통일부는 공감과 기억의 의지를 담아 새송이 물망초 상징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제 해결에 함께 해줄 것을 대내외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올해뿐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새송이 물망초를 피워낼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국내외의 연대로 이어지던 새송이 물망초 상징은 이제 시민들이 가까이 찾을 수 있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물망초를 제가 작업을 할 때만큼은 제가 수없이 많은 꽃들을 그렸지만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완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생화가 아니라 제가 종이 그림으로 그린 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시들지 않고 오래오래 간직되고 여러분들한테 기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작업에 참여했고요. 6.25 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참전했다가 북에 납치된 손동식 2등 중사. 그의 딸 손명화 씨는 아버지 유해와 함께 탈북했습니다. 국군 포로들은 10대, 20대의 어린 나이에 국가를 위해서 손잡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가 되어 북한에서 아우지 탄광 강산에서 짐승 같은 노예를 살았습니다. 오늘의 이 뜻깊은 행사에 저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왜 70년 동안 국군 포로들을 잊혀지고 지금 와서 이 정부에서는 국군 포로들을 찾아주고 국군 포로들을 불러주고 국군 포로들을 행사에 참석해줘서 너무 뜻깊고 눈물이 납니다. 좋은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세대들한테는 이슈가 잊혀지지가 않고 우리 또 국민들이 잊지 않겠다 하는 다짐을 하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미처 알지 못했던 또 그동안 마음 갖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잠시나마 알게 돼서 되게 마음이 아팠고요. 아직까지도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 가족분들 그리고 또 모든 또 북한에 계신 또 우리 동포분들에게 안부를 전해드리고 싶고
또 이런 마음들이 정말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납북 발생은 6.25 전쟁을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납북자와 국군 포로는 6.25 전쟁 중에 발생했고 전쟁이 끝난 후 북한에 납치 또는 억류된 사람도 520여 명이 넘습니다. 이들의 납북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와 송환을 촉구하기 위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북한 인권 인사들이 선유도를 찾았습니다. North Korea's repressive policies have for far too long kept families separated. We're here at Sunnyudo Beach, not far from where Kim Young-nam was abducted by North Korean agents more than 45 years ago when he was just a teenager. His family has missed opportunities to share so many milestones, such as birthdays, weddings, and welcoming new grandchildren. 지난 1977년과 78년 선유도와 홍도에서 5명의 고등학생이 실종됐었는데요. 당시 가족들은 학생들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가 20년이 지나 북한 난파 공작원에 의해 북한에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안 당해본 가족은 전혀 몰라요. 생리별 아닌 생리별을 하게 됐잖아요. 이날 선유도 해수욕장에는 납북된 이들을 기다리는 송환 기원비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넓은 파도와 넓게 펼쳐지고 푸른 화창한 하늘은 고교생들이 자유롭게 바다 위를 헤엄치고 희망과 기쁨이 넘치던 그 시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이시는 해변의 소녀가 이 소년들을 향해 세 송이 물망초로 한 송이 한 송이 나누어서 별 부표를 향해 던져줍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납북된 고교생들의 고통과 송환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창 인생을 꽃피울 나이,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나이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강제로 끌려갈 때 얼마나 무서우셨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 송환 기원비를 보면서 북한에 끌려가신 분들도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시어 소소하면서도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마음속 깊이 기원하게 됩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당신을 기다립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국군 포로의 문제 해결의 그날까지 세 송이 물망초가 우리 가슴에 피어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